네, 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걱정은 이제 내려놔도 되는 것이냐, 이분과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미정 캐스터 어제 줍줍해도 되는 게 맞나요? 했는데 줍줍했어요? 저는 줍줍 좀 했습니다. 웬일이야?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코스닥에서 좀 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까? 반도체 소부장. 예. 웬일로 중이 제 머리 깎았습니다. 급락하면 기회다. 이거 머리로는 아는데 이 떨어지면은 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경험도 있고요. 많이들 못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떨어지는 칼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다 얘기했던 게 뿅망치 장세라고 해서 뿅망치 장세. 예, 망치인데 타격감도 없어요. 예, 맞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요. 약간의 굴욕감 정도. 예, 소리는 엄청 커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다 놀래요, 그냥.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장세가 사실 어제 나온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어제 줍줍 하셨어요, 그러면? 많이 했죠. 많이 하셨어요? 예, 저는 뭐 거의 점심 이후에 그냥 바로.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 다시 또 반등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만큼 저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분명히 강화된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변수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이제 2월 달 장세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도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코스닥의 앞에 대장주단들 보면은 사실 기업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발표된 일요일 날 발표된 그 1월달 수출 지표를 봐도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뭐 흑자상으로는 사실 1월달로는 최대치가 나왔는데 반도체가 한 100%, 컴퓨터가 한 90%, 통신기기가 한 70%, 디스플레이가 한 30%, 자동차도 한 20%, 바이오헬스도 20%, 2차 전지도 한 10%, 이 정도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업종 쪽에서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고 대외적 경쟁력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저는 사실 주말 사이에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내 펀드멘탈을 본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대외적인 변수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수출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반등장 상황부터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반등 국면에서 수급이 몰리는 쪽은 어디입니까, 지금? 사실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미래 투자를 할 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하락장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시장에서도 잘 버텼던 종목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하락장에서도 외국인 혹은 기관이 저가 매수를 들어왔던 종목이 무엇인지 이걸 좀 정리해 봤는데, 우선 첫 번째 테마별로 전일 주가를 잘 버텼던 종목과 함께 오늘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화면이 혹시 준비가 됐다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판에서는 심텍과 대덕전자 굉장히 강했고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2차 전지에서는 포스코 엠텍, 자동차에서는 현대글로비스, 화장품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가 있는데,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가요 무려 1월 20일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어제와 오늘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쪽이 우주항공인데, 우주항공 쪽도 또 굉장히 강한 또 테마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버텼고 오늘도 강하다? 오늘도 강한 종목들 선별을 해왔고요. 그럼 어제 급락장에서 외국인이 코스닥으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뭘 샀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바이오 세 종목을 샀고요. 에코프로 BM 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저가에 담아간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3,000당 제약을 다른 바이오주들보다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사실 3,000당 제약이 지난 알테오젠 급락 때도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인데, 어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도 13%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000당 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한 힘을 나타내는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보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급락에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고, 알테오젠도 40만 원 아래에서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하는지 알테오젠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서 좀 뭐가 있으세요? 좀 느껴지시는 게? 다 좋은 종목들이죠. 그래요?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별 생각이 없으신 걸로. 지금 시총 상위주들은 그래도 어제 빠진 만큼 다 회복을 하긴 한 거죠? 종목별로도 좀 나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좀 회복 못한 종목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뭐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그렇죠. 어제 이상으로 올라온 종목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난번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도 사실 ETF라든지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이제 거의 지수 추종이라든지 업종 추종 쪽에 이제 종목 그 펀드들이 자금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그런 자금들이 이제 금융 투자사 자금들이 또 이제 크게 좀 시장에 또 유입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지수로 그 ETF로 담게 되면은 결국은 코스닥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 쪽은 무조건 담아야 된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지금 금융 그렇죠. 투자 자금은 ETF로 들어오는 거로. 그렇죠. ETF 아닌 사모펀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종 중에서 대장주는 당연히 담아야 될 거고요. 알테오즈는 어차피 코스피로 이전한다라고 보면은 코스닥에서 이제 대장주는 제가 보기엔 삼천당 제약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코스닥에서. 네, 코스닥에서는요. 제약바에서 뭐 가장 파이프라인도 좋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플랫폼 갖고 또 이제 비만 치료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삼천당 대학 같이 이제 이미 실적 플러스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망까지 다 갖춘 것은 사실 삼천당 대학이 그래도 좀 경쟁력 있게 나가지 않는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대형주 단에서 코스닥도 코스닥 안에서 또 대형주 단에서 결국 시장이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10% 넘게 오르고 있네요. 10%. 네, 두 대단합니다. 자릿수의 상승세를 네. 우리나라 시총 1위가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지난 상황은 아니죠, 아직. 전고점 돌파는 못한 건가요? 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체크를 16만 6,600원 1월 30일에 경신했던 그게 최고가인데요. 그러면 거의 다 왔네요. 네. 근데 이게 오늘 강세는 다행이다 수준이 아닌 거네요, 이러면은. 예. 더 좋아진 건데 2월에 계속 또 힘을 받아 간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힌트가 좀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제 성향이 이제 물론 기존에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이제 계속 자금을 이제 끌고 들어왔지만은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개인 하이네워스 고객들이 금융 투자사죠, ETF라든지 사모펀드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기관 자금들은 결국은 대형주 위주로 일단 먼저 뭐 가격이 사실 상관없어요. 지금은 일단 먼저 대형주 위주로 담는 거고 네. 그래야 지수 추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금 대형주들의 값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도 주가가 올라와 있어도 그걸 개의치 않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그냥 바로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2조 원 넘게 팔았는데 오늘 6천억 원 들어오면은 좀 섭섭한데요, 이거는. 섭섭하죠. 근데 네. 당분간 외국인들은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미국 내에서도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보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발 리스크가 너무 세요, 사실. 글로벌뿐만 아니라 뭐 이란부터 시작해서 베네수엘라 다 지금 그린란드까지 지금 사고가 터져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도 지금 불법 이민자 체포 사건에다가 이번엔 텍사스주에서 결국 상원 하원이 다 결국은 공화당이 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발 리스크, 특히 이제 관세 갖고 또 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자금들이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약간 위축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외국인 자금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국내 어떤 기관 자금들 앞으로 뭐 연기금도 더 들어오겠죠. 이제 뭐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요. 네. 연기금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네워스 고객들의 어떤 ETF라든지 펀드를 통한 그런 기관 자금들의 어떤 대량 매수를 한번 저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외인들이 들어와서 좀 놀란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K 프리미엄 특위가 출범을 하면서 코스닥 3천 이런 걸 메인으로 내걸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주가 누르기 해소, 중복 상장 문제 해소 이런 걸 걸었던데 아무래도 좀 코스피 쪽으로 계속 좀 무게를 둬야 될까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코스닥 쪽에 이제 기관 자금이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네. 저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종목 중에 반은 가비지라고 이제 거의 우리가 투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위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부 청소라든지 내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 없이 손님부터 받겠다 그러면 사실 손님들이 와서 만족도가 거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그게 정리가 되는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자금들의 아마 유입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계속 이제 경고를 매일같이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대체 투자 수단이 이제 형성이 됐다. 그럼요. 증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규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증시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됩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증시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네. 그 자금들이 이제 그동안 레버리지 써갖고 부동산 투자했던 자금들이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상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 빚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네. 그 빚을 이제 갚는 데 주로 쓰이지 이게 이제 자금으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그런 필요할 기대는 것 같아요. 조금 네, 네. 섣부른 게 있군요.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충격의 원인은 결국에는 워시 쪽 이슈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원자재 관련해서 선물 증거금리율 상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공교롭게도 이제 워시 지명된 날에 미국과 중국에서 이 원자재 선물에 대한 증거금리율을 다들 좀 끌어올렸다. 뭐 그에 따른 이제 선물 청산이 일어났고 마진콜이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이제 위험 자산의 매도들이 연쇄적으로 좀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자, 지금 두 나라 모두 가격을 뭐 금, 은이든 가격을 한 방향으로 과열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금값하고 은값이 다시 지금 반등을 급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 붙어야 되나 막 투자자분들 초조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기다리시죠. 기다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급락한 요인을 딱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섞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실물 기초자산 가격이 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파생 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청산 리스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선물 증거금을 확 올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당분간 파생 상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지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레버리지 거래는 조금 이제 자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 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일단은 금을 그동안 끌어올렸던 요인 중 하나 실물금 가격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 시장의 가격 인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스톱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케빈 워시까지 들어오면서 달러가 사실 강세로 또 돌았거든요. 95까지 뛰었던 달러가 강세로 돌아버리니까 시장에서는 두 가지 변수가 들어오니까 허걱하면서 사실 금 가격도 급락하고 코인도 급락하고 은까지 다 급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통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렇다고 해서 100을 넘어서 강세로 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보는 것은 한 97에서 98 정도의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수준까지 다시 지금 반등했다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통화 쪽 시장에서 본다면은 금 가격은 이제 하락은 이제 스톱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또 금을 막 끌어올릴 수 있는 중앙은행들의 매입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지금 정도 가격에서 박스권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갖고 굳이 달려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예, 모멘텀은 좀 없어 보입니다. 당분간은요. 오늘 JP모건이 금과 은에 대해서 좀 다른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금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를 것이다. 연말에 6,300달러까지 예상을 했고요. 반면에 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앙은행의 매수가 없기 때문에 상승에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과 은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전략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케빈 워시 리스크 요것도 좀 다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워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풀렸던 유동성은 뭐 회수를 하는데 네. 금리는 낮춘다. 네, 네. 이게 좀 요상한 정책이긴 해요.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미국 증시가 폭발했던 이유가 이런 양적 완화와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때문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걸 다시 담는데 증시는 버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되게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또 케빈 워시를 뭐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하게 지금 각도로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형 금융가이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실무형 금융가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뭐 벤 버넌키 같이 만약에 교수 학자라고 그랬다면은 사실 이렇게 통화론자도라든지 교수였다면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시장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제대로 못 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보는 통화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5조 2천억 달러가 지금 풀려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아직도 흡수가 안 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버틴 것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두 개를 다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실무 측면에서 본다면은 보는 통화는 워낙 지금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줄여야 된다. 예. 한쪽에서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기준금리를 꼭 보는 통화로 갖고 와야 되느냐. 인플레이션과 맞추면 된다. 이미 채권 시장 자체는 장단기 금리가 스티프하게 된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갖고 통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시장을 구분해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치면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원하는 방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연준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쪽도 같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학자라기보다 이분은 이제 실무형 금융가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 모건 스탠리 M&A 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네. 변호사였던 파울보다는 좀 더 잘 해주기를. 그러면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가치주 중심으로? 저는 뭐 가치주 이런 거보다는 성장주 계속 전 좋다라고 해도 됩니까? 봐요. 왜냐하면 뭐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이 있는데 네. 이분은 분명히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시장에 금융시장에 충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고요. 예. 한편에서는 통화정책 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정책을 충분히 반영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 앞으로 저는 되게 괜찮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캐스터,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한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내일 합시다. 네. 아쉽네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